자, 박병주 매니저 오늘 제가 처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거를 제가 이제 8월 1일 날 28,100원에 그때 편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종목이 어제 목표가를 36,600원을 타치하고, 제가 목표가를 1차를 36,600원을 타치하고 9.7%를 달성했어요. 불과 이제 하루 만에 달성을 했는데, 자, 이 종목을 근데 이제 오늘 좀 빠졌어요. 오늘 좀 빠지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혹시 이제 가격을 좀 사신 분들이 오늘 이제 출러등 빠지니까 이거 끝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 종목들이 좀 약간 어떤 면이 있냐면, 이렇게 오르다가 좀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왜 그러냐면, 요즘에 지금 휴가철 아닙니까? 휴가철.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이제 전문가를 쭉 이렇게 경험을 놓고 보면, 8월 13일 정도까지는 종목들이 좀 힘을 쓰지 못해요. 왜냐하면 휴가를 가니까. 이렇게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탓도 좀 있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자,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 종목을 외국인들이 어제 들어왔지만은 여기를 뚫어냈습니다. 앞에 있는 그 가격대 얼마나 큰 매물대입니까? 여기를 뚫어내고 나서 눌림목입니다. 이런 종목은 여기서 살짝 눌림목을 주고 나서 직전 고점까지도 저는 돌파한다고 봅니다. 자, 요거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지금 6% 정도 빠지고 있는데 걱정할 거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 종목은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점에서 4만 원에서 68,600원까지 거의 지금 60% 이상을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데서는 한번 이익 실현을 해보는 것도 좋다. 그런 멘트를 드렸었죠. 목표가를 2차까지 달성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계속 일단은 계속 관찰을 해보는 관점이죠.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서현이화죠. 서현이화. 자, 서현이화가 오늘 신고가를 종가상 또 뚫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는데 지금 10.8% 지금 최고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요, 이렇게 일봉을 보시면은 만용 같지만은 월봉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위치죠. 자, 월봉에서 파동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1파 상승 그리고 눌림목 주고, 그런데 의미 있는 것이 여기서 대량 거래가 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점을 이제 돌파하게 된다면 좀 더 큰 시세를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 자동차에다가 전기차도 그렇지만 내연 기관에 해당되는 종합 세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2조 이상이 나오고 있는 중견 기업입니다. 그 중견 기업이 이 정도 가격이면 좀 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서현이화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 이번 주까지는 좀 휴가를 간 것 같아요. 휴가를 약간 휴가 시즌으로 돌입했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지금 이번 실적 발표가 다음 주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후반 정도. 그러면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이 회사가 거두고 있는 성과들, 더군다나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폭발적인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브라질에서도 램시마 SC가 700억 이상의 매출을 냈답니다. 남미에서 가장 큰 국가인 브라질도 뚫었다. 램시마 SC. 램시마 SC는 특히 52조 시장을 앞으로 기대를 하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더군다나 얘들은 지금 현재 실적이 바닥을 치고 내년에는 사상 최고치로 실적이 전망되는데, 근데 주가는 이미 많이 반영돼가지고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인트를 보시고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약간 좀 무겁지만 그래도 자리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자, 가격 보겠습니다. 97,100원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삼성 전기하고 삼성 전자도 7월 초경에 소개를 해가지고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삼성전기는 거의 10% 올라왔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거의 한 7%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요거는 좀 미국 증시를 좀 같이 보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주가가 고점에서 42.4%가 빠졌습니다. 42.4%. 많이 빠졌죠. 그리고 환율도 거기서부터 보면 환율도 약 22%가 빠졌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 시각에서 보면은 하이닉스가 우리 원화로 보면 42% 빠진 거에다가 환율이 22%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64% 이상이 많이 빠진 거예요.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근데 최근에 우리 그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면 내년에는 더 안 좋아진다. 그리고 디램 가격이 또 하반기에 하락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주가는 반영했겠죠. 왜 그러냐? 42% 이상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환율까지 계산한다면 무려 64%가 빠졌어요. 그런 것들을 주가가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서는 이제 뭘 보냐면 기술적 반등, 그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들고 온 것이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하이닉스는 미국의 나스닥 시장하고 많이 연계를 지어서 가는 성향이 있는데, 자, 미국 나스닥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유를 하는데요. 제가 나스닥 시장을 지금 요 무렵에 7월 달에 나스닥의 목표치를 14,000원까지 14,000포인트까지 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스닥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요 무렵까지는 저는 기술적 반등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요 지점에서 21선과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61선이 돌아서면은 이제 240선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스닥이 그렇게 올라가면 이제 SK하이닉스도 기술주 파트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또 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체가 밸류에이션상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SK하이닉스 제가 준비한 그 실적 전망치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수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증권사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을 굉장히 더 2024년을 굉장히 이제 좋게 보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 혹독한 그 실현기는 내년의 하반기부터 저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 실적을 17조 7천억을 좀 하향해가지고 약 한 12조 정도까지 하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요걸 보겠습니다. 펄을 볼까요? 자, 펄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요걸 하향을 하니까 이 예상 퍼 자체도 올려야 되겠죠. 약 한 7 정도 올라가죠. 올라가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이제 종합주가 지수의 지금 현재 퍼가 한 9배 정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종합지수보다 낮은 그런 그 현재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그러면 요게 7.3에서 9배까지 올린다면 주가 목표치도 더 올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요거죠. PBR이죠. 이게 0.9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의 자산 가치도 주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이제 너무 저평가됐다는 근거가 뭐냐면 이 회사 하이닉스가 지금 보시다시피 ROE가 지금 15% 정도 되는 굉장히 견실하고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약 1.2배까지는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도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반도체 업황 자체가 올해 피크를 이루어서 피크아웃을 올해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재고가 사상 최고치로 쌓였어요. 재고가. 그러니까 안 팔린 반도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안 팔린 반도체를 나중에 손실을 반영하게 되면 나중에 이 장부를 고쳐야 되겠죠.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주가는 이미 주가가 42% 이상 빠졌고
환율로 보면은 64% 이상이 이제 빠졌는데 지금 실적 가치로 놓고 보면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을 줄 것이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반등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SK 하이닉스에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주시겠어요? 네, 하이닉스는 이제 지금 이제 PBR, PR 네. 저평가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을 이제 땡기려면 이제 네. 수급이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네네네. 최근에 수급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외인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외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저께 보니까 외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 수급의 2,500억 이상을 땡겼어요.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제가 시장 보기 여기 생쇼 출연하기 전까지 보니까 외인들이 오늘 또 한 960억을 좀 땡겼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제 350만 종 샀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 지수를 이제 업을 시킨다면 가장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 땡기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이닉스도 같이 땡길 수 있는 그런 수급은 충분히 뒷받침이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차피 이제 우리 시황과 연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합지수를 9월 말까지는 2,650에서 2,700까지 보기 때문에 그러면 종합지수 올라가면 SK 하이닉스도 자율 반사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 나스닥도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자, SK 하이닉스의 1차 목표가는 10만 3천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8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